자, 이제 공동소유 하겠습니다. 책은 336페이지죠. 책은 336페이지입니다. 이제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유가 있고, 두 번째 합유, 세 번째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어요. 저기 부산에 있는 토지를 모르는 사람과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유는 일단 공유합유는 지분이라는 게 지분 있고,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공유합유는 같이 뭔가를 투자하는 것이고, 지분, 총유는 그런 게 애초에 없습니다. 일단 합유는 조합체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거죠. 보통 동업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커피숍 동업, 뭐 노래방 동업, 뭐 이런 거 동업하잖아요. 학원 같은 거. 그게 합유입니다. 그 다음 총유는 비법인 사단, 안일비자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는 아무런 인적 결합 없이도 공유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인적 결합이 있고 여기는 좀 더 강한 걸 말하죠. 그럼 비법인 사단 예로서 뭐 종종 무슨 이시 건물, 무슨 김씨 토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뭐 종종 교회, 사찰, 종교, 그 다음에 마을 무슨 5,000개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친목에 여러분들 K모임 하죠. K모임 회장 총무 회칙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 뭐냐면 법에서 사람은 법에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자연인은 우리처럼 숨쉬는 사람이고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한편 법인은 무생물이죠. 우리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단체, 로봇 같은 단체입니다. 법인이 성립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출생하고 해산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로 보셔도 되고 동의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법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것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에 설립 등기한 거죠. 근데 사단법인이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상법상 회사입니다.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 이건 상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이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거 장학재단처럼 재단법인 이런 거 다 비영리라 이것도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구나 라고 대강 아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기서 사단법인이란 사람이 모인 단체의 설립 등기해야 사단법인인데 여러분 개모임처럼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등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모임 많이 하죠? 회장, 총무, 회칙 있잖아요. 근데 그 명의로 등기한 적 없죠? 그런 걸 비법인 사단이고 이들 소유 형태가 총유가 됩니다. 그럼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은 공의가 나오죠. 공의가 시험에 나옵니다. 얘들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이 공의와 차이점 몇 가지만 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공부하겠습니다. 공의는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지분은 공임을 전부에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토지 하나를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지분 2분의 1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이 됩니다. 따라서 지분이란 하나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것을 양적 분할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은 전부에 미치죠. 따라서 갑지분 2분의 1은 전부의 2분의 1씩 이렇다 있습니다. 마찬가지 을지분 2분의 1도 전부의 2분의 1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어디 가서 야, 저 토지 절반이 내 거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체 토지의 2분의 1 가치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토지 쪽에서 왼쪽이 팔면 2억이 팔리고 오른쪽이 2억이 팔린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2억을 갖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전부를 다 팔면 합계인 4억에 팔리는 거 아니죠. 전부를 팔면 6억에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럼 갑 너 2억만 가질래? 당연히 3억씩 갖는 겁니다. 이 공임을
지분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자 262조 1항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소유인 소유로 된 때 공유를 한다. 2항에서 공유자 지분은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지분을 등기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균등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267조가 지분의 탄력성인데 뭐 학계론의 탄력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자 제목 뒤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는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까지 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했죠. 공유지분 포기,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포기하거나 다음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국가에 기속한다면 틀리죠? 국가는 깡패가 아니에요.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각 지분 비율로 돌아가는 것이고 국가에 기속하지 않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법률관계인데 먼저 263조 제목 뒤에 보세요. 공유자는 그 지분은 내 거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지분 내 거니까. 그 다음 공유물 전부죠?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요트 한 대를 공유한다. 갑과 을 지분 2분의 1씩 공유해요. 그럼 절반 쪽에서 갑이 왼쪽 타고 을이 왼쪽 타면 안 되겠죠? 요트 안 나갑니다. 그러죠? 전부를 여름 휴가 때 지분 비율로 갑이 15일, 을이 15일 타면 되겠죠. 그러게 지분이 공유물 전부에 미치니까 여기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반면 지분 처분은 자유했습니다. 그 다음 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전원동의 어디란 말이죠? 그 다음 265조에서 공유물 관리는 청소하는 게 아니라 했죠. 청소가 아니라 관리는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수익하는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뭐 임대차 하자, 임대차를 해지하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니까 공유자 과반수 틀립니다. 공유자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각자. 다음 266조 1항 공유자는 무슨 비율?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비용 기타물을 부담한다. 아까 지분이 많으면 사용도 많이 한다 그랬죠. 관리비도 많이 내야겠죠. 그럼 지금까지 법조문 정리하면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공유 지분이죠. 우리 것 공유물입니다. 그럼 지분은 내 거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분이란 물권행위입니다. 소유권을 이전 양도한다. 이전 양도. 또는 저당을 설정한다. 물권을 포기한다. 다 처분행위, 물권행위예요.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공유물은 우리 거죠. 공유물은. 근데 보존은 현 상태 유지라 공유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행위는 아까 지분 과반수였고, 다음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조문 정리한 겁니다. 그럼 먼저 처분 변경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343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은 343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4번 공유물 처분 변경이 있습니까? 양괄호 1번이 있고 양괄호 1번.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그 양괄호 1번하고 동그라미 1번, 2번이네. 동그라미 1번만 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양괄호 1번 제목과 동그라미 2번 보는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걸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지분 3분의 1이 있다 해보세요. 근데 갑이 을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고 병에게 전부 이전 등기해 줍니다. 그럼 을동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구별합니다. 을동이 없더라도 채권행위는 전부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해요. 하물며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유효. 근데 이 처분행위는 처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을동이 없죠? 그럼 처분한 사람이 갑이니까 처분한 자 이자 지분만 유효고 동의 없는 을 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3분의 2 유효, 3분의 1 무효. 그러니까 을도 전부 말소 총괄 수 없죠. 이만큼 유효입니다. 이만큼만 말소 총괄하겠죠. 그래서 을동이 없더라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잘 나눕니다. 그럼 양괄호 1번 제목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자 매각 동그라미 매각이 매매 씁니다. 매각 전부 유효.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세 줄 척하세요. 처분 공유자 지분만 유효 써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인과 심의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죠. 자 왼쪽 오세요. 342페이지 상단에 3번 관리인가 있습니까? 그 양괄호 1번하고 양괄호 2번과 밑에 핵심 판례 있죠? 그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을이 소수 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반수 갑이 을동의 없이 병에게 전부를 임대해요. 뭐 전부든 특정 부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전부 점유한다. 그럼 병은 과반수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부 적법입니다. 근데 을동이 없죠. 그래서 병은 을 얼굴 몰라요. 을동이 없으니까. 병은 인사도 갑에게만 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병은 을 얼굴 모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점유의 폐지 청구할 수 없어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면 내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발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 얼굴 모릅니다. 을은 어떠한 청구도 못하죠. 그럼 을은 누구에게 월세 받죠? 갑에게 받으면 되잖아요. 병은 갑에게 월세 줬으니까. 그럼 손해 없죠? 손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을 동의 없이 과반수권자가 다 할 수 있죠. 대신 을에게는 지분만큼 돈만 주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을 손해 없죠?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증행위가 이제 관리에 해당되는가 판례 몇 개 올 텐데 공유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나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 다 관리죠.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 건물 공유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한다. 뭐 해지랑 유사하죠. 관리행위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근데 다수가 과반수, 다수 지분권자라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대요. 공유 토지의 건물 건축은 이건 관리가 아니죠. 이건 처분 변경에 가깝기 때문에 전원동이 얻어야 됩니다. 전원동이 없다면 그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증행위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340페이지 위쪽에 파란색 2번 보증행위 있습니까? 그럼 보증행위는 누가 침해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양괄호 1번 보세요. 양괄호 1번 공유자가 아닌 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침해했고 양괄호 2번 보세요. 양괄호 2번 동그라미 쳐요. 공유자 중 1인 동그라미 1인이 침해했다. 그러니까 양괄호 1번은 제3자가 침해. 다음 양괄호 2번하고 그 밑에 양괄호 3번 오른쪽 양괄호 4번까지 다 공유자 1인이 침해요. 다시 양괄호 2번, 3번, 4번 다 공유자 중 1인이 침해. 양괄호 1번만 제3자가 침해. 그걸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그럼 자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갑을병이 공유합니다.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있어요. 근데 공유자가 아니라 제3자 정의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무효 등기해놨습니다. 그럼 보증행위니까 지분이 적은 병도 각자, 을도 각자, 갑도 각자, 그러니까 병도 각자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보증행위는 전부 가능합니다. 근데 정의 불법점이 하니까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럼 손해는 돈으로 청구하죠.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돈이 곧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지분 비율만 청구할 수 있다. 지분만. 이게 보증행위라
각자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3자가 침해 양가로 1번이에요. 이제 양가로 2번, 3번, 4번은 이제 공유자 중 1인이 침해입니다. 자, 갑을병이 이렇게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죠? 근데 소수 지분권자 을이 갑동의 없이 무단점유합니다. 갑동의 없이. 그럼 을 점유는 전부 불법일까요? 6분의 1 유효일까요? 을 점유는 전부 위법합니까? 6분의 1은 유효입니까?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는 갑이 정하죠, 갑. 갑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자, 갑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차 할 수 있죠. 근데 을이 6분의 1을 사용한다면 임대차 못 하죠. 따라서 공임을 눈꽃만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 얻어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유는 전부 위법이에요. 그럼 전부 위법하니까 잘 보세요. 과반수가 아니라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위법하다고 나에게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있다 그랬거든요. 작년에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과반수가 아니죠? 니도 소수니까 네가 인도 청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 오바지 마 그래서요. 너는 소수니까 지상문을 수거해달라고 방해 폐지에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너는 이걸로 충분히 보호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나무를 막 무단 심었거든요. 그럼 인도 청구 못합니다. 니도 소수니까 소나무 수거해달라고 방해 제거 청구하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이게 공유자 중 1인이 침해. 자, 우리 책에서 340페이지 양괄호 2번 공유자 2인이 침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핵심 판례 다 읽어보세요. 아까 한 거예요. 매매는 유효, 등기는 처분 지분권자 유효. 중복된 겁니다. 다음에 양괄호 3번을 보세요. 양괄호 3번 제목 보세요. 소수 지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즉 과반수와 협의 없이 공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슬을 끊어요. 다음 잘 보세요. 오타 잘 보세요. 다른 공유자에게 바꾸세요. 다른 공유자에게 는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해야겠죠. 그러죠? 혼자 점유하면 안 되죠. 혼자 점유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그 밑에 핵심 판례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4번 여기입니다. 판례 바뀐 거. 양괄호 4번 소수 지분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 뒤에 동그라미 다른 소수 지분권자 동그라미, 이제 이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있는가? 밑에 핵심 판례 박스 잘 보세요. 그 다 봐도 기억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공임을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소송 받은 자가 을이 다른 공유자 협의하지 않고 공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사설 끊었죠? 그 다음 소수 지분권자 원고평, 소제기한 원고평, 병이 피고 을을 상대로 공임을 인도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없다까지. 니도 소수니까 과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원고병은 피고 을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동그라미 쳐보세요. 방해 폐지 청구권 동그라미 행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세요. 결론이 이겁니다. 공유주장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는 어디 갔냐면, 자, 344페이지 오세요. 344페이지. 중간에 네모사본 공유주장 얘기입니다. 일단 쳐봐 보시면
자, 공유자가 갑이라면 갑과 을 지분권 상관없죠? 지분은 각자 별개. 갑하고 을 지분권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공유자 갑이 다른 공유자 을 지분권을 대외적 조항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공유자 1인 갑이 자신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을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에 관한 보존행위 아니에요. 아닌다니까 없답니다. 보존행위 아닙니다.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갑을병이 공유하거든요. 이렇게 지분이 3분의 1 똑같다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갑하고 병 지분권 상관없죠? 근데 이 병 지분에 정명의로 무효 등기가 있습니다. 갑이 상관할 바 아니죠? 그래서 이 무효 등기는 병이 말소해야겠죠? 병이 말소해야 되고 갑이 나설 일 아닙니다. 갑이 뭐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죠? 뭐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갑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없어요. 뭐 둘이 애인 사일지 모르잖아요. 관여할 바 아니에요. 말소도 병이 합니다. 갑이 할 거 아니다. 근데 자 이거는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제3자청 여기는 공유물이에요. 여긴 다른 사람 지분권이고 이건 공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 공유물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소유권 등기가 표현된 경우 공유물은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여기 정이 무효 등기였다면 공유 부동산에 있잖아요. 아까 3명 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공유 부동산이니까. 근데 여기처럼 갑지분하고 병지분하고 갑하고 상관없죠. 갑이 이걸 나서서 말소할 게 아니에요. 갑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 거에 있으면 이것은 전부 말소하는 겁니다. 두 개 잘 배우세요. 그럼 자 344페이지 4번 공유 주장에서 파란색 1번 자신의 지분권을 주장이 있습니까? 그럼 양괄호 1번은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1번이 이거예요. 여기. 공유부동산 공유물 그럼 거기 파란색 2번 공유자가 이제 다른 공유자 지분권 이게 파란색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은 바로 밑에 두 줄 체크해요. 그리고 밑에 핵심 판례 자 첫째 두 줄 체크, 둘째도 세 줄 체크. 이겁니다. 다 말소할 수 없다 그 말이고. 이제 공유를 분할하겠습니다. 오른쪽 345페이지 공유관계에 있다가 찢어질 수 있죠. 자 그럼 268조가 있는데 여러분 제 268조 있습니까? 자 1항 밑줄 안 하시면 밑줄 하세요.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과반수 있습니까? 없죠?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누구든지 공유물 분할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언제나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근데 분할하기 싫으면 여기 그러나처럼 하면 돼요. 분할하기 싫으면 5년 동그라미 5년 중개사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두면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누구나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응해야 된다. 이 항에서 전항의 계약이란 분할 금지 약정을 말합니다. 약정 계약. 다시 전항의 계약이란 분할 금지 약정을 말해요. 약정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하도록 다시 5년 넘지 못한다. 그 말이 갱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단 5년 내로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269조가 있어요. 여러분 책임 밑줄 하세요. 안 하신 분. 1항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공유자는 법원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 분할 해야 돼요. 안 될 때 법원으로 오는 겁니다. 2항은
법원 재판상 분할 2항은. 자, 2항은 재판상 분할의 법원에 왔죠?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 즉 아까 요트 한 대를 분할할 수 있나요? 아파트 한 채 분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럴 때 법원은 물건 경매에서 경매의 대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갑과 을이 만약 토지라면 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한다 가정해 보세요. 분할은 협의 분할의 원칙, 협의 분할. 그럼 협의 분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를 쪼개서 현물 분할할 수 있죠. 둘째, 이걸 제3자에게 팔았더니 5억 원, 5억에 팔렸다. 그럼 2억 5천씩 나눌 수 있죠. 셋째, 한 명이 다 먹어요. 갑이 다 가져요. 갑이 다 갖고 을은 얼마 주고 내보내면 돼요? 2억 5천. 을에게는 2억 5천 배당해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셋 중에 뭐로 하든 협의에 원하고, 이건 법률행위라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옵니다. 법원에서 분할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도 등기하라 그랬어요. 조정도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합니다. 그럼 재판 분할할 때 원칙 판사는 현물 분할해야 돼요. 근데 아까 요트나 아파트 한 채처럼 현물 분할 못할 때 경매로 해서 그 대금을 분할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범위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이건 등기는 나중에 하고 확정 판결 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자, 이 모든 분할은 다 소급이 없어요. 분할한 때부터 장래일량의 효력이 생기겠죠. 다 장래하고 소급이 없습니다. 그럼 자, 법조문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공유일 분할자 자유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1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 파란색 2번 공유일 분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스 밑에 4줄 다 체크하세요. 양거래 1번 협의 분할 5줄 다 체크하세요. 양거래 2번 재판 분할은 제일 밑에 기억 2줄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3줄 체크, 3줄. 형성 판결 등기 없이 수없이 했던 거죠. 양가로 3번 조정이 성립하면 밑에 핵심 판례 5줄 다 체크하세요. 등기해야 된다. 결론. 3번 공유일 분할 효과. 양가로 1번 2줄 체크해요. 분할하면 공유 끝나는 거죠. 양가로 2번 제목의 분할에 비소급 동그라미, 소급이 없다. 밑에 2줄 체크해요. 양가로 3번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270조입니다. 여러분 책에 몇 줄? 자, 책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무슨 비율?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몇 줄 했습니까? 자, 7번 보세요. 이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이 공유를 분할해서 왼쪽을 갑이 갖고 오른쪽 을이 갔는데, 분할할 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갑토지에 하자가 있네. 여기 폐기물 묻어 있어서 처리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이거 모르고 분할했죠. 그럼 지분 비율로 100만 원씩 같이 책임져야겠죠. 몰랐으니까. 그럼 이 판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48페이지 상단에 양가로 4번, 거기 양가로 4번 4줄 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좀 합니다. 자, 7번 보세요. 갑을이 다시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갑이 채무자면서 설정자, 채권자죠. 그리고 이걸 분할했네요. 근데 왼쪽을 갑이 갖고 오른쪽 을이 가지면 설정자가 단독 소유한 부분에 저당권이 거기에만 집중될 것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자가 단독 소유한 부분에만 집중된다고 가정하면 갑과 을이 짜고 이렇게 분할해요. 갑이 이만큼만 가져, 여기 이만큼만. 을이 다 갖고. 그럼 저당권이 여기만 집중되면 경매에도 돈 못 받겠죠. 혹시 이렇게 할까봐 집중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 지분 비율대로 여기도 2분의 1 미치고 여기도 2분의 1 다 미치 2분의 1씩. 다 미쳐요. 2분의 1, 2분의 1. 그래 아까 이렇게 분할 못하게. 그럼 양가로 4번 4줄 체크했습니까? 핵심 판례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은 종전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두 필지 전부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담보권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토지 부분에 집중 동그라미 집중되는 건 아니다. 자 이제 특이한 공유 구분 소유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책은 자 716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 716페이지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명법의 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이 총 5개고 문제가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3, 4월 달에 마지막에 한 번 하고 5, 6월 달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1년에 2번 해요. 다른 쌤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저 2번 합니다. 6문제에서 3문제 맞추면 훌륭합니다. 2문제만 맞춰도 학기간에 지장 없어요. 그럼 716페이지 오세요. 자, 중간에 큰 3번 명의신탁이 적용이 제외 동그라미 제외되는 경우 박스에 동그라미 3번 제목이 밑줄 상호명의신탁. 그래서 제일 밑에 시막습에서 상호명의신탁 가로 열고 구분소유 공유가 있습니까? 거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구분소유 공유나 잘 보세요. 같은 말이 상호명의신탁인데 자기들끼리 대내적으로는 완전히 구분소유예요. 근데 외부적 제3자에게는 공유, 지금까지 공부한 공유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쇼윈드부 생각하세요. 연예인들 쇼윈드부 자기들끼리는 별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친한 척 손잡고 다니죠. 자기들끼리는 별거 하는데 밖에 나가면 손잡고 다니죠. 연예인들 광고 달라고 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세요. 저 갑과 을이 토지를 샀습니다. 갑과 을이 토지를 샀는데 왼쪽은 갑이 갖고 오른쪽 을이 갖기로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구분 소유 정했거든요.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해서 각자 등기하겠죠.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 전체에 대해서 분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갑을 공유 등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을 지분 등기돼 있고 여기도 갑 지분 등기돼 있죠. 그리고 서로 명의를 넘긴 서로 명의시한 겁니다. 그럼 자, 둘이는 정확히 구분소유죠. 을은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을이 넘어가면 나가라고 점유율 폐지 청구하고 갑도 여기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 나가라고 점유율 폐지 청구합니다. 그게 대내적. 간단하죠? 근데 대외적은 공이니까 만약 이 토지를 이렇게 제3자가 여기를 불법 점유하면 평한테는 전부 공유잖아요. 따라서 갑은 여기 내 땅에서 나갈 수 있고 전체에서 나가라고도 할 수 있다. 공유니까. 그 다음 이건 유효, 법원이 유효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아까 제외된다.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효니까 둘이 관계를 완전히 해소할 때 유효라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별거 하다가 완전히 이혼합니다. 그럼 공인을 분할할 게 없어요. 이미 분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청구할 게 없습니다. 대신 여기도 을 지분 등기돼 있고 여기도 갑 지분 등기 그걸 서로 지분 정리하겠죠. 그거 지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정리해요? 동시에. 이게 동시행이라고 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책에 체크합니다. 오른쪽 717페이지 제일 상단에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양거로 1번 내부 관계는 각자 구분소유죠. 동그라미 1번, 2번 5줄 다 체크하세요. 양거로 외부 관계, 대외적 관계 4줄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3번 잘 봅니다.
양으로 3번 상호 명의신탁 관계. 자, 해소 동그라미. 해소 방법은 첫째 줄, 각 공유자는 일반 공유와 달리 동그라미 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동그라미 이거로 해소할 수 없다. 밑으로 셋째 줄, 따라서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서 건물 토지 똑같아요.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는 자는 그 특정 소유분에 대한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로칩니다. 가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까지 가로 이거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다시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청구 동그라미 이거 할 수 없다. 아랫줄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명의신탁 해지로 해소하는 경우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동그라미 동시행관계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이제 양가로 4번은 다음 주에도 하는데 다음 주에 오늘 가볍게 들어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인데 간단합니다. 자, 아까 자기에게 대내적으로 완전히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 근데 전체에 대해서 공유로 등기한 게 구분 소유 공유입니다. 그럼 둘이는 소유권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갑이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었네요.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동일인 소유였죠? 이때는 법정 지상권 발생한다. 근데 갑이 을토지 건물 지었네요. 그럼 애초에 동일인 소유인 적 없죠? 이때는 법정 지상권 발생할 수 없다. 그럼 양가로 4번 자 밑줄에 보세요. 첫째, 자신 구분 소유 부분에 건물 신축. 그럼 여기네요. 자기 거에 자기 신축하고 대지가 경매 처분된 경우 밑으로 셋째 줄 건물 소유를 위하여 관습법상 지상권 취득한다. 둘째, 자기 구분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 신축 여기죠. 아닌 부분에 건물 신축하고 대지가 처분한 경우 그 아랫줄 제일 끝에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게 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구분 소유적 공유 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공유가 다 끝났고 이제 합유할 텐데 합유는 공유와 차이점이 딱 세 개입니다. 그 세 가지 외우면 됩니다. 자, 348페이지 다시 오세요. 348페이지. 합유는 조합제 동업이었죠? 그럼 자, 박스 보세요. 공유 합유는 차이점 딱 세 개입니다. 첫째, 공유는 지분 처분 자유인데 합유는 전원동의 얻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근데 갑이 식당 가기 싫어요. 지분을 병에게 팔아야겠다. 그럼 마음대로 팔면 될까요? 을과 동업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전원동이 얻어야 지분도 팔 수 있겠죠. 을과 동업해야 되니까. 같은 이유로 공유는 지분을 상속하는데 합유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동업자 지위를 상속하지 않아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무조건 을과 동업하면 될까요? 아버지는 요리를 엄청 잘합니다. 요리 잘해요. 내일은 똥손이다. 요리 못해요. 동업하면 식당 망하겠죠. 그래서 지분 처분도 전원동의 하듯이 원칙 자식이 합유자주의, 동업자주의 승계하지 않는다. 원칙 승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공유는 분할 청구 자유인데 합유는 지금 식당 성업 중인데 테이블 절반 쪼개고 냉장고 쪼개고 젓가락 쪼개고 될까요? 원칙 못합니다. 폐업했을 때나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다르고 여기 없는 나머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체크합니다. 자, 348페이지 1번 의 있죠? 양거래 본 합유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동업 목적으로 물건을 소유한테 합유를 한다. 양거래 본 합유 성립은 바로 밑에 두 줄만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파랑색 2번 합유 법률관계 양거래 1번 합유물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72조죠. 책에 몇 줄? 합의물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합의물 보존행위는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게 272조. 다음 이때 양괄호 2번 합의 뒤에 자 지분 동그라미 지분 처분이에요. 동그라미 1번 밑줄 그게 223조입니다. 합의자는 전원동의 없이 합의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양괄호 3번 합의물 분할 금지 있죠? 밑줄 이게 2항이에요. 각 합의자는 합의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제 나머지 똑같아요. 양괄호 3 합의 종료 동그라미 밑줄 조합체 해산이 있는 때 즉 폐업할 때 폐업했어요. 또는 합의물 양도가 식당을 팔 수 있죠. 그때 종료합니다. 그때 이제 분할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때 공유와 달리 합의 지분 동업자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조합체가 보유한 부동산은 잔존 합의자가 1인인 경우 잔존 합의자 단독 소유로 기록되고 다음 2인 이상일 경우에 그들 잔존 합의자 합의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지위를 상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업자 지위를 상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4번 세 줄 체크. 아까 합의 지분 포기도 등기하라 그랬죠? 이제 총유 할 텐데 총유는 법인 양인 사당이죠. 그럼 275조 있습니까? 여러분 책 그냥 소설돼 있네요. 자, 1번 총유란 보세요. 양괄호 1번 법인 양인 사당 가로 열고 비법인 사당 사원이 집합들에서 물건 소양을 말합니다. 밑에 사례 한 줄만 밑줄 종중재산, 교회재산, 동창회 보유재산, 마을 불황민들 공동재산은 총유이다. 아래 파란색 2번 총유물 법률관계 있습니까? 양괄호 1번 총유물의 보존 동그라미 보존행위. 밑으로 둘째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칩니다. 사원총회 결의가로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틀립니다. 여기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란 여러분 개인 모임할 때 회의하죠. 회의비를 올리자, 누구를 제명시키자, 새로운 사람을 받자라고 회의하잖아요. 회의. 그걸 사원총회 결의라고 합니다. 그럼 양괄호 2번 총유물의 관리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거기도 가로쳐요. 사원총회 결의 가로 의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는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에 종중이산 처분이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냐고 종중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이다.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총유물을 처분행위가 무효 동그라미 이건 물권법이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무효인 경우에 표현들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표현들에는 행위는 유효일 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세 줄 체크. 대리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중복됩니다. 그럼 7번 보세요. 자, 276조 1항에서 아까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은 뭐에 따른다? 사원총회 결의. 2항에서 각 사원은 여기 지분이 없죠? 각 사원은 청과기타 교회교차 총유물을 사용해서 갈 수 있다. 교회라면 교인은 기도하는 게 총유물 사용식입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정리하면 자, 총유는 아까 보존도 관리도 다 뭐예요 한다? 다 사원총회 결의. 각자 단독 틀립니다. 지분 과반수 틀려요. 애초에 지분 없어요. 처분도 뭐든지 총회 결의입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상단의 양괄호 3번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동그라미 이것도 일종의 보존행위예요. 자 보세요.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총유재산 소송할 때는 비법인 사단 명의를 해야 돼요. 첫째 뭘 한다? 그 사단 명의로 총회 결의 거치한다. 두 번째 구성원 전원 구성이 20명이라면 20명 전원이 공동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뭔다? 구성원 20명 전원이
당사를 공동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해야 돼요. 구성원 개개인이 못합니다. 사단 구성원 1인이 못해요. 그래서 사단 구성원 못합니다. 설사 대표자라도 혼자 못해요. 사원총회 통과해도 못합니다. 구성원 1인은 못해요. 반드시 어떻게? 사단 명의거나 구성원 전원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럼 양가로 3번 보세요. 총의재산은 소송. 밑에 동그라미 1번 써요. 첫째 동그라미 1번. 법인인 사단이 동그라미 쳐요. 사단 명의 동그라미.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뒤에 동그라미 2번 써요. 동그라미 2번 쓰고 그리고 동그라미 쳐요. 구성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유를 할 수 있을 뿐.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 뒤에 동그라미 쳐요. 개인 구성원 동그라미. 여기 사단 구성원 X. 개인 구성원은 설사 그가 타단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다 하더라도 그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음 총유재산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구성원 개인이 단독 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그라미 3개 쳤나요? 첫째 동그라미 할 수 있고 둘째 동그라미 할 수 있고 셋째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개 잘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공동 소유였습니다. 자, 그럼 277조 보세요. 여러분 책이 없는데 요약집에 나와요. 자, 총인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주의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그 다음 뭘 취득 상실되죠? 뭐가 취득 상실돼요? 이 주어 권리 의무가 저 간단합니다. 교인이 되면 교인지 취득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면 지위도 상실된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공동소유 3가지는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는 거죠. 근데 준공동소유는 소유권 이외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뭐 지역권을 여러 명이 가지면 준공동소유, 저당권을 여러 명이 가지면 준공동소유랍니다. 278조에서 번저로 규정이 공동소유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합니다. 여러분 책에 자 공업용 준공유 1번 개념 자 소유권 이외 동그라미 이외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 가진 걸 말한다. 2번 근저당권 준공이 나옵니까? 자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게 되는 경우까지 맺죠. 그게 이해다 이해. 이걸 여러 명이 갖는다 준공유. 이걸 여러 명이 갖는다 준공유 또는 준공동소유랍니다. 여기까지 소유권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용의물권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